그때 저는 친구랑 같이 중국 중고시장에 가면 이제 매트릭스 하나에 한 5,000원 정도? 4,000원인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매트릭스 2개를 딱 사서 저희 사무실에서 2개 펼쳐놓고 거기서 자면서 로스팅을 했었죠. 새벽에 일어나서 씻을 데가 없으니까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씻고 다시 와서 로스팅하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치훈입니다. 저는 2번 커피에 관련돼서 창업을 했었고요. 제 첫 번째 커피 사업은 제가 24살에 준비해서 25살에 시작을 했는데, 제가 대학교를 중국에서 나왔어요. 하루는 벤처 창업 수업을 듣고 내가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내가 한국인으로서 물론 여러 가지 진입 장벽들이 많이 있겠지만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다, 이런 좀 강한 마음이 들어서 그때 당시에 저랑 친했던 친구 2명이랑 그때 한창 한국에서 이제 뭐 카페베네라든지 카페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길 때였어요. 중국인들이 커피를 마시기 시작하면 이 커피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다, 그런 기대감과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같이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2012년도 겨울이었는데, 한국에서 창업하기도 어려운데 한국 사람이 중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겨울방학 시간을 활용해서 한국에 들어가서 커피 학원에서 한 2-3달 정도 커피를 배우고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딴 다음에 이제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투자도 좀 받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이제 모아서 첫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사실 2-3달 배우고 시작한 거면은 사실 뭘 알겠어요. 참 지금 생각하면은 무슨 생각하고 시작한지 참 모르겠는데, 무턱대고 이제 사무실부터 임대를 하고 1kg짜리 전기식 태완 로스팅 머신을 샀었어요. 그때 한국에서 이제 배운 학원에서 사용하고 있던 머신도 태완이었는데, 마침 태완이 중국의 법인을 설립한 시점이었고, 그리고 이제 생두 같은 경우에도 GSC가 중국 법인을 설립했었던 때였거든요. 그때 한 10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로스팅 머신은 1.2kg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지금이라면은 절대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참 무슨 생각으로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그때 에스프레소 머신 살 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페마 298 머신을 중고로 샀었을 때 진짜 그때가 너무 기뻤었던 기억이 나요. 에스프레소 블렌드를 로스팅을 하면서 에스프레소 머신이 없는 그런 상태로 중국에서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일단 무턱대고 그렇게 로스팅 머신을 사고 시작하던 중에 참 감사하게 기회가 돼서 중국에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던 한 대표님 4명이서 카페 프랜차이즈를 계획하고 계셨는데, 이제 제가 통역으로 거기에 조인을 하게 됐어요. 한국 평수로 한 600평 정도의 정말 대형 매장이었었거든요. 한국 쪽에서 바리스타들이 오시고 저는 이제 중국 현지에서 이제 투입이 됐죠. 저는 이제 사실 한국에서 오신 분들보다 그때 커피를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진짜 막 그냥 눈대중으로 하고 막 빨리빨리 배워서 가르치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한국에서 실력 있는 바리스타 분들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먼저 제가 다 열심히 흡수하고 중국어로 바꿔서 바리스타들이 한 40명 정도 있었거든요. 당시에 그때 메뉴 개발하느라고 바에서 밤새면서 뭐 메뉴를 만들고 정말 중국에 있던 온갖 재료를 다 구매를 해서 정말 다양한 메뉴들을 다 만들어 봤어요. 그렇게 하니까 중국 쪽의 그 대표님들이 좀 잘 봐주셨어요. 잘 봐주셔서 커피를 저희 거를 쓰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됐죠. 당시에 저희는 1kg짜리 태완 로스터인데 그 카페 하나에서만 사용하던 커피 양이 상당했거든요. 양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가격도 사실 되게 쌌었거든요. 처음에는 고민도 많이 했어요. 이거를 납품하는 게 맞나 안 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을 찰나에 하다가 이거 내가 이런 생각할 때가 아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한 업체고 납품량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일단 계약을 했죠. 급격히 납품량이 늘어나고 로스팅을 거의 밤새도록 해야 됐었어요. 거의 24시간 로스팅을 한 적도 있었어요. 태완 머신 보면은 이렇게 부저가 있거든요. 어떤 시간이 넘어가면은 이렇게 사이렌이 울리도록 설정해 놓는 게 있는데, 배치 돌려놓고 자다가 부저 올리면은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다시 빼고 다시 투입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때 저는 친구랑 같이 중국 중고시장에 가면 이제 매트릭스 하나에 한 5,000원 정도? 4,000원인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매트릭스 2개를 딱 사서 저희 사무실에서 2개 펼쳐놓고 거기서 자면서 로스팅을 했었죠. 저 새벽에 일어나서 씻을 데가 없으니까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씻고 다시 와서 로스팅하고, 아무래도 그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른 매장 컨설팅도 하고 설비 세팅을 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고 우리 원두를 넣고 이런 비즈니스를 했었죠. 그때 그래서 GSC 그 중국 법인 대표님이 저희가 있던 곳이 중국의 시골이었거든요. 저희가 쓰는 생두 양이 하도 많다 보니까 도대체 얘네는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저희가 있는 곳까지 상해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셨었어요. 생두를 되게 자주 시키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납품처를 조금씩 늘려 나아가다가 기존에 거래하던 그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벌금을 맞았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제조 허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조 허가를 받으려고 많이 알아봤는데 그때 중국에서 커피 로스팅 사업에 대한 규정도 많이 없었었고 그런 법인 절차, 뭐 세무법 이런 것도 하나도 모르고 시작했기 때문에 참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데 이제 뒤늦게 그런 제조 허가랑 법인 설립을 알아보다 보니까 기본 자본금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자금이 없으니까 법인 설립을 하지 못하고 제조업 허가도 받지 못하고 저희로서는 매출 비중이 큰 거래처가 순식간에 없어지게 됐죠. 때마침 저희가 다니던 대학교에서 카페를 학교 안에다가 만들었어요. 한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이제 바만 간단히 해서 그때 이제 사용했던 머신이 시모넬리 듀아피아 카사디오 온디맨드 그라인더 그거 사가지고 매장을 운영을 했죠. 근데 되게 시행착오가 많았죠. 처음에 원가율을 잘못 계산해서 돈은 벌리는데 마진은 굉장히 적었던 적도 있고 자금이 넉넉한 게 아니어서 기물들을 완벽하게 구비하고 시작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 한 3달간은 계속 벌리는 돈을 부족한 기물을 사는데 돈을 다 썼었고요. 장사가 되게 잘 됐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대신에 그러니까 매출은 높은데 돈은 안 벌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되게 즐겁더라고요. 이제 중국 친구들을 고용을 하고 같이 이렇게 일한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때부터 책을 많이 읽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때 가장 크게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친구들, 아무리 사랑하는 직원들 그리고 같이 일하기 너무 즐겁고 좋은 사람이더라도 우리가 같이 일하려면은 이익이 나야 오래 갈 수 있겠구나. 그때 어느 정도 매출이 큰 폭으로 오르지 않고 정체되는 순간이 오면서 결국에는 내 그릇이 커져야겠다, 내가 능력이 있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책을 진짜 더 열심히 읽게 됐고 지금도 시간만 나면 책을 읽고 노력하고 하는 이유가 제가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직원들을 고용하고 사실 내 그릇의 크기가 작다면은 그 사람들의 시간을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때도 매장에서 거의 살았죠. 출근하면은 청소부터 하고 거의 하루 종일 매장에 있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다시 이제 또 아침에 또 다시 매장 나가고 그런 생활들을 반복했었죠. 그리고 나서 군대를 갔어야 됐어서 이제 군대를 갔죠. 점점 어려워졌어요. 매장이랑 회사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뭐 제가 군대를 안 가고 있었다 하더라도 어려워졌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허가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불안정적이게 시작을 했고 준비가 너무 안 된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많이 지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친구들이 이제 이거를 접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야겠다라는 결정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에서 그 소식을 듣고 고민을 하다가 돌아가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 군대에 있을 때여서 이제 다 훈련이 끝나고 저녁에 맨날 이제 전화 통화를 했죠. 친구들이 어떻게 나한테 넘기고 올지 그런 일들을 조율을 하고 관리해 주실 만한 분한테 부탁을 해서 그래서 계속 전화해가면서 상황을 듣고 체크를 했어요. 그리고 빨리 전역을 하면은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은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이렇게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그때 좀 깨달았어요. 그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는데 그거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사장님들이 이제 본인이 빠지면 매출이 줄면 어떡하지? 본인이 빠지면 어떤 단골 손님들이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저도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근데 막상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맡기니까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매출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그만큼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의 눈을 돌리고 또 에너지 충전을 할 수 있고 이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내가 혼자 매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것보다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굴리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그때 깨달았고 그래서 감사하게도 관리를 잘 해주셔서 전역을 하자마자 이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됐죠. 아무튼 참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정리가 안 되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번에 다른 유익한 커피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